안녕하세요. 홍성호입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려야지 하는데 요새 사실 대출 빚과 뭐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가지고 매일같이 뭐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까 거의 뭐 집에 집에 들어가긴 가는데 집에 잘 못 들어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거의 트럭커네요. 트럭커.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 날 뻔했네. 잠깐만. 집에 가는 길인데 오늘 뭐처럼 일이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그냥 요즘에 이제 좀 보고 있는 종목과 지금 시장의 상황 이런 거를 몇 가지를 좀 공부를 다시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예전 처음 그 마인드로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게 느껴지면서 몇 가지 지금 주식시장이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상황, 좋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정상화됐다 뭐 이런 느낌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이 조금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약간 그런 전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서린바이오가 지금 mRNA 그러니까 모더나 쪽 관련 이슈로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대담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이제 백신 쪽의 그런 뭐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서린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mRNA 잘못 얘기했네요. 저거 뭐 CMO 쪽으로 해서 조금 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지금 뭐 탄력이 좋은 상황인데요. 뭐 심플자라든지 선생님 뒷셈 자료 뭐 이런 것들만 참고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본 자료는 아닌데 며칠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트가 일단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음봉이 이렇게 출현을 했는데 역시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기도 했었고, 종목이 보니까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상당히 좀 심플자 말 맞따라 굉장히 그합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딜라 선생님의 그 딜타점도 좀 있었고, 나름대로 딜상담 매매 같은 거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오해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바로 뭐 했으면은 수익도 날 수 있었겠지만 바로 손절도 나간 아주 지독한 상황을 좀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요. 종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시세를 주는 곳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일봉상에서 봤을 때 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야 이거 점검인가 이거? 영상 만들네. 에이. 되네요. 일봉상에 봤을 때 이렇게 장대 음봉에 가까운 모습. 그러니까 거의 고점 대비 한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8% 밀렸으면 도대체 몇 프로?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14%짜리 거의 14%짜리 장대 음봉이거든요. 근데 보면 음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금 양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금 안 나왔잖아요. 저기 대금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일단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왜 좋냐 하면은 어차피 이게 세력주의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기본적인 심리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세력들의 어떤 세력은 어떻게 움직일까, 주가를 어떻게 컨트롤을 해서
뭐야.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망했나요? 아무튼 뭐 천천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거를 컨트롤해서 시세를 더 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수익을 챙길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 그랬을 때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항상 파악을 해보면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강하게 이 현상을 갖던 아주 시장에서 엄청난 대장주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주고 이제 윗꼬리가 단 거, 여기서는 물량이 많이 털려 있을 수도 있어요. 털렸을 수도 있지만 저거 한 방으로 항상 느끼는 거 얘기하지만 절대 못 옵니다. 저 윗꼬리와 이 음봉, 이 거래 캔들 밑에 보시면은 1300밖에 안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게 터진 걸로는 절대 세력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런 차트적인 관점에서 항상 그렇다는 건데,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신고가까지 갔던 종목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차트적인 관점은 그렇고요. 대금도 그래서 그걸 받쳐주는 근거들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음봉에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 또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 서린바이오 쪽 관련 테마는 이제 금요일 이제 순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백신 관련으로 슈팅을 재료로 가지고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계속 상승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기대감이 꺼지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되면 그 순간 이제 슈팅을 주고 나서 이제 제로 소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일단은 살아있다. 백신을 우리가 그 수주를 해올 것이다, 얻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오른 건데,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거죠. 심플자 말만 따라 금요일까지는 계속 금요일장,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그러니까 차트가 굉장히 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다. 단기 바닥을 향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금도 충분히 그걸 뒷받침하게끔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재료 관점에서도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재료의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 슈팅이 다시 나왔을 때 개미들이 저 음봉에서 만약에 매도세가 나왔다고 해도 다시 끌어올리면 다시 붙어서 시세가, 개미들도 붙고 세력이 끌어올려서 시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하면 되냐? 그러면은 종가에서 매수했어도 됐었고요. 요 밑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여기 이제 갭라인과 이 5일선이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저 5일선이 따라왔을 때 저 5일선을 지지하거나 5일선이 딱 깨졌을 때 딱 매수를 하는 게 항상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이 종목이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사실 시초가에서 그냥 매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심플자 관점하고 뒷생 관점이 항상 똑같은데, 어디서 항상 반등이 나오냐면 이 저점이 깨진 부분, 여기 윗꼬리가 달린 이 양봉, 요 봉 있죠. 요 봉에서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들어가면 그 저점이 깨졌을 때 반등이 잘 나와요. 그러면 딱 지금 보시면 이 장대 음봉이 이 저점 깨진 여기를 지켜줬잖아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게 인위적이고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요 아래 꼬리가 다시 깨졌을 때, 여기부터가 진짜 좋은 타점이거든요. 매수 타점, 이 깨지는 타점. 그러니까 23,400원 요 밑으로 사실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거의 차트적인 관점도 그렇고 재료적인 관점도 그렇고 대금도 그렇고 모든 면이 약간 좀 좋은 상황을 밝혀주고 있다. 근데 마침 또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이틀 연속. 그러면 이 종목도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는 핑계로 좀 개파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이 대장주였던 종목이 개파락을 하면은 제로까지 남아있는데
이러면 단기 바닥이다, 땡큐다 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위에 원인 위에 원 이쪽에서부터 1차 매수를 하고 아래 갭라인 쪽에 진입을 하면은 거기서 2차 매수를 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금요일에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뭐 월요일쯤에 뭔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뭐 한국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서 뭔가 좀 거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뭐 금요일쯤 되면 제로수면이라고 보는 관점이 심플차 관점이니까 거의 우선 금요일장까지 지켜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저점 매수를, 단기 바닥 매수를 좀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린바이오 같은 걸 좀 집중을 많이 했고, 그보다도 이 종목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진원생명과학도 관련주죠. 진원생명과학이 이 mRNA 이걸로 엮었죠. 물론 시장 대장주는 이현제약인데, 이 종목이 장기 평선을 이렇게 뚫고 지금 이렇게 음봉이 발생을 했고 아래 꼬리까지 달아주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서린바이오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금을 이렇게 쏟았는데 6천원까지 다음날 이렇게 바로 개파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금도 안 썼다? 이러면 세력이 못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역시 상한가 기준목이 중심가 정도 되는 부분부터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이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이쯤에서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나. 선생님도 관점이 거의 같고 그 관점입니다. 항상 여기서 음봉에서 매수를 하기에 정말 좋다. 근데 이 종목이 또 종목 끼는 좋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원생명과학도 간단하게 그냥 서린바이오에서 대부분 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진원생명과학도 관점은 같다. 그래서 요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적어도 이 설거지 파동에 대한 시세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래 가져가시면 안 돼요. 다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주들, 서린바이오는 좀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엮여서 CMO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추가적인 파동이라든지, 지금 역대급이기 때문에 서린바이오는 차트 상에서 파동이 역대급이기 때문에 거래대금과 이 파동상의 이런 상황이 장기 평선을 다시 뚫어내는, 지난 박스권을 지금 뚫어내는 좀 주가는 살짝 높은데 그 파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눌렸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하면 시간이 좀 지나도 좀 분할 매수로 계속 꾸준히 모아간다 그러면 어느 순간 2차 파동 내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를 내면서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진원생명과학은 이거는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는 설거지 파동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매물대도 많이 있고 적당히 나오면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삼성 지금 제약을 보면 요것도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대설거지 파동에서 지금 바이오들이 결국에는 코스닥을 지수를 끌어올리고 1200까지 올린다고 치면은 바이오들이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아니면은 이제 보복 소비주들 요즘에 이제 조금 슬슬 뜨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소비주들들, 호텔신라 이런 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수가 오르면은 바이오들이 이렇게 지탱을 해주면서 지수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 유동성 장세의, 그러니까 실적 장세의 피날레를 이제 만들면서 대상승장의 이제 끝을 바라보지 않을까. 지금 비트코인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에서, 그래서 보면은 전혀 지금 상황에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린바이오하고 이현제약도 좋습니다. 이현제약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지금 수급 보시면 대금이 최근에 7, 8천억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종목들이. 근데 이 테마에서 지금 마침 백신 쪽으로 크게 쏠리면서 지금 대금이 터지는 거 보면 장이 좀 상당히 좀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붐이 일어날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주시장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어제 오늘 같은 떡락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초를 다시 다지자는 생각이 좀 쳐다보니까 주시장이 언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보고 있었고, 지금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민 종목이 이 종목이었는데, 마침 또 야, 이게 또 전고점 저기 이 타점이었네, 알고 보니까. 자, 제가 여기서 11,200원 이쯤에 오면은 웬만하면 매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해주는데, 태용 로지스로 좀 한번 재미를 봤던 친구가 제 말을 좀 듣더라고요, 이제는 좀.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아쉽게도 자꾸 타점을 안 줘요. 그래서 여기서 시가에서 개파라고 하면, 이게 시간에서는 타점을 줬었거든요. 11,150원, 11,100원까지 떨었었거든요, 엊그제 시간에서. 사라고 했더니 이놈 새끼가 시간에 거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상승을 꽤 했습니다. 꽤 했는 상황이라 3, 4% 손해를 좀 보고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모의선 지금 첫 번째 돌파를 해버려 가지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바로 이게 지금 N자형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바로 갈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그냥 차라리 추격 매수를 해라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내일 만약 이 종목도 개파락을 좀 해주면은 좀 여기 상가 종가에 들어오면 좀 매수를 하면 좋은데, 11,200원 뭐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사료 관련 주기도 하고, 사료 관련 대장 주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제일 크게 움직였죠. 그리고 윤석열,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졸려가지고.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조금 이것도 엮여 있다 보니까 격포제가 있어서 이 21선이 따라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좋고, 보수적으로. 지금 5일선이 깨졌을 때 시세를 약간밖에 못 줬기 때문에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그것만 좀 따져보면 되겠고요. 아니면 21선 깨졌을 때, 항상 하듯이 깨졌을 때, 뭐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상한가 종가에 들어오거나 21선 지금 갭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이 강한 종목이 21선 깨졌을 때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늘 그렇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돼.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 하나의 힘으로는 뭐 이렇게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떡락하니까 뭐 비트코인보다도 강하게 움직이는 뭐 코인이 다 떨어지듯이, 주시장은 원래 그랬잖아요. 지수가 안 좋으면 종목 하나로 뭐가 해결되는 건 거의 드물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좀 힘을 잃을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고, 하지만 지금 종목이 나타내는 모습은 조금 강해 보여요. 좀 강하게 보이니까 사실 좀 이미 타점을 좀 놓치기 아닌가 싶어서, 계속 아프네. 큰일 났네. 좀 추격 매수를 좀 종용하는 좀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매수를 해서 좀 수익률을 좀 낮추겠다, 뭐 이런 쪽으로 추격 매수를 하겠다. 대신 좀 비중을 좀 낮춰서 매수하시고, 뭐 3분할을 하면 되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21선 깨졌을 때 이때 2차 매수를 하고, 그리고 뭐 요런 아래 전고점, 직전고점 요 밑에까지 온다,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몰빵까지는 아니어도 좀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기도 하고 하니까 좀 여러가지로 괜찮아 보이고, 뭐 윤석열 말고도 최우영이라고 또 그 야당 쪽에서 미는 인사가 있어요. 그쪽 관련 쪽 내용으로도 제가 들었긴 했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좀 오랜만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얘기 많이 있는데, 윤석열 관련줄도 조금씩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40% 구간인가는 아니고, 요 기준, 요 상한가가 나왔더니 요 기준봉에 시가가 왔을 때, 요게 지금 또 이렇게 샛배령, 마침 또 샛배령이었죠. 여기에서 매수 타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21선 처음 깨진 자리였잖아요.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21선 처음 깨진 자리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여기에 또 5일선 깨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종목 하나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 점상, 그 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바로 그 3연상에 가까운 강하게 간 종목이 이런 식으로 타점을 줬다는 거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을 항상 가지고 손절은 뭐 사실 이런 종목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1차 파동이어서는 웬만하면 손절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는데 약간 이런 관점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이스틸이나 이 종목이 좀 약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 종목도 괜찮고, 그리고 대오에일도 지금 이 종목이 뭐였더라, 철도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좀 추세가 괜찮아요. 근데 얘도 5일선 깨지는 척 하다가 바로 반등을 줬죠, 이렇게. 그리고 처음으로 깼어요, 5일선. 지금 확실하게 깨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좀 확실하게 더 깨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뒷셈 관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5일선 타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오엘도 좀 좋게 보이고, 중앙에너비스나 특수건설도 좋았는데 지금 좋거든요, 이 종목들도. 근데 제가 지금 저기 못 봐가지고,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근데 저는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엊그제 여기 또 5일선 깼을 때 항상 똑같아요. 보세요, 5일선 깨지자마자 또 반등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길 거냐, 그런 기준을 자기가 분할 매도를 하는 거지 나쁘지 않아요. 저는 하여튼 일봉상에서 항상 그런 걸 쳐다보고 있고, 특수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최근에 안 봐서 그랬는데 보시면 다 정석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럼 이러면은 우리가 5일선이 처음 깨졌을 때 다시 한번 깨지면 이제는 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어디서 반등이 줄 거냐, 그럼 그 다음에는 21선을 지지하느냐 21선 깨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지지파다 그러면 지지로 대응을 하시고, 난 깨지면 들어갈래 그러면 깨지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강한 종목은 지지하고도 많이 올라가고, 강한 종목이라 해서 세력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깨는 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세력이라는 게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옛날 지식 책에 보면 5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것이다, 5일선이 깨지면은 손절을 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제가 배운 거는 최근 트렌드 아니고, 저는 음봉 매수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그 깨지는 자리에 집중하자, 저점이 깨지는 자리에 집중하자,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관점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보시면 종목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움직임이. 그래서 좀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블루도 괜찮고, 태웅루시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5일선 깨지고 또 반등 주고 막 그러고 있죠. 이런 경우 21선 계속 올라왔을 때 지켜보고, 요런 지금 줄을 쳐놓은 요런 기준봉들, 전고점, 얘도 마찬가지죠. 5일선도 깨진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전고점, 여기 라인이었죠. 여기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 그럼 오히려 전고점 다시 자리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여기 전고점 어쩔 수 없어요. 8,500원 막 이 선까지 기다려 봤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냥 21선 타고 올라오면은 간다 생각 들고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죠. 얘도 5일선 이렇게 깨지는 척을 하더니 이렇게 반등 주고 있는 모습 다 비슷해요. 자한바이오가 곧 이제 그런 좀 요즘 갔던 종목들은 다 그렇고요. 자한바이오가 이제 내일 금요일날 이제 거래대가 풀리죠. 그러면 굉장히 낮은 구간이에요. 사실 이런 구간은 약간 스윙 관점을 보고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윗꼬리가 아랫꼬리 많이 나온 이런 게 굉장히 매직 구간이라 보고, 박스권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382에서 383에서 뭐 400원 412원 뭐 이런 거 자주 얘기했었잖아요. 그 라인까지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막 비중을 밑으로는 좀 많이 싣고 위로는 좀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한바이오가 좀 불안한 게 거래 정지가 되는 20일여 되는 시간 동안 계속 이상한 공시를 엄청 많이 냈어요. 막 전사채, 유상증자, 막 그런 것도 시비 관련 물량들, 막 뭐 대주주 지분들 막 이런 엄청나게 공시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자세히 다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밑에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 이평선 구간인 202선이나 120선 구간에서 그냥 매수를 하시면 조금, 요거는 한 조금만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길면 6개월, 적게는 한 3개월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자한바이오는 그냥 21일날 되면 매수하면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밀던 KCP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그냥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추세 지켜주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우성사료가 의외인데 얘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저점이 깨지면 사실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게다가 종목이 상당히 지금 근데 전고점 라인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좀 지켜주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됐죠. 거래대금 계속 안 터지는 이 부분,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얘가 약간 꼴등주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고, 그래갖고 그게 좀 아쉽지 나쁘진 않다고. 아직 그러니까 뭐가 나쁘지 않냐면 가격이 나쁘지 않다, 싸다는 겁니다. 싸다는 그런 느낌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지, 종목 자체가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좋게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효성 OMB라는 종목이 있으니까 새로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세력들이 좀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긴 드는데, 적어도 사료주들이 갔을 때 같이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사료주들은 아직 그 테마가 아직 살아있고, 혹시나 뭐 대북 정책에서 진짜 사료주 뭔가 얘기 나오면 그걸 빌미로 이렇게 가겠죠. 뭐 태용 루이스가 막 계속 자꾸 HMM 물고 시세 주는 거 마냥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성사료도 계속 쳐다봐도 되실 것 같고요. 요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뭐 기준이 없으니까 아마 매수 안 하셨겠죠. 여기 보유하신 분들. 저라면 여기서 매수했다고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고요. 보유 양조도 그냥 그 바닥권을 지켜주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잘못 생각한 게 있는데, 이 종목이 정말 끼가 안 좋아요. 보니까 또 과거 이력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심플자가 차트가 이렇게 이뻤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점이, 요 부분에서 심플자라면 이런 부분에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영상 약간 보니까 종목 끼가 굉장히 안 좋고, 종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CB 물량 나오면서 개파락이 이렇게 떨어졌죠. 이제 갭을 채우러 올라가긴 갈 건데, 그러니까 너무 얘도 좋게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올라오면 그냥 본전 탈출이나 약간의 수익을 거두고 가야지, 2차 파동을 기대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는 대선 그래 나라도 나가겠다 막 이러면서 나서면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강제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좋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얘기할 만한 게, 얼마 전에 그 한국 컴퓨터에 대해서 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김경수 관련주로 좀 악재 떠가지고 그 시세를 못 줬다가 한참 뒤에 나왔다. 한국 컴퓨터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1차 파동 요 구간에서 이렇게 김경수 드루킹 악재로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가 갔어요. 근데 그 후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진 않았네. 생각보다 적네요. 한 2개월 정도 만에 부활했네. 그러니까 이런 식일 거예요. 보혜양조도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세력이 돈을 썼고 이 세력들이 바로 나가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차 좀 주차 좀 하고 잠시. 일단 집 근처에 와 있는데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 예전에 보던 종목도 몇 개지만 에이스 하자면 손오공, 제가 손오공을 굉장히 좋게 봤죠. 이렇게 장대 음봉에서 3, 4 음봉 이렇게 길게 뜨는 거 좋다 했는데 계속 나락을 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미 그 악재는 다 반영됐다고 생각 들고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서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이런 차트상에서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린 점이 조금은, 원래 같으면 좋지는 않은데 이 종목이 재료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디즈니 플러스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점을 깨주고 들어온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신규 매수자라 그러면 저로의 매수 타점이고, 오히려
그리고 내가 신규 매수자가 아니라 여기 위에서 내가 네 말을 듣고 여기서 샀는데 요런 위에 박스권에서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실 거면은 여기 제가 여기서부터 사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 요봉부터 시가 베팅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2차 매수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하질 못했어요. 그랬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전고점에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그냥 샀어야 됐다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아마 2차 매수 해도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재료가 남아있고 일단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쌍봉의 느낌은 좀 있지만 요걸 극복해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얘는 3차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높은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 매수하는 건 좋지 않은데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물려 있는 건 아니니까 요런 구간에서 물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이 걱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물려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물을 탄다고 하면은 평단이 한 이쯤 될 텐데 여기는 적어도 일단 올라옵니다. 거진 웬만해서. 그러면 여기서 대응은 항상 본전에 오면 절반은 매도 하셔야 돼요.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바닥을 다시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시간도 낭비가 될 수 있고 괜히 그 시세 준 거를 안 팔았다가는 괜히 그냥 평단을 더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박스권이 있었었고 그걸 부분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물론 악재 상황에서 악재라는 걸 빌미를 삼아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런 악재는 시장에서 외면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안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금세 그냥 잊혀집니다. 사실 뭐 디즈니 플러스랑 관계 없다 부사장이 취입을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 출신 부사장이 취임했는데 회사에서 디즈니 플러스는 관계없다 그러면 삼성출판사는 누누이 맨날 스마트 스터디 우리 상장 안 한다 나스닥 상장 안 한다 우량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 암만 해봤자 시장에서는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캐리소프트가 엄청 강한데 지금 이거 피리침 쌌네. 근데 대금은 안 터졌네요. 엄청 강했는데 장난 아니죠. 단기적으로 지금 요 박스권 돌파하자마자 바닥을 여기서 봤다 치면은 기준봉 5,500원에서 순식간에 5배가 올랐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쯤 됐겠네요. 거의 거진 한 달쯤 돼서 5배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예전에 좋게 봤는데 제가 종목을 좀 추적을 계속 해왔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를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효성 그런 거 얘기할게요. 여기서 깨진 자리였죠. 처음에 매수 됐겠죠. 그리고 여기가 계속 한 방에 못 가니까 시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보세요. 여기 나는 이 파다. 이 21선이 지지하고 올라갈 것이다. 자, 그림을 보죠. 이렇게 나는 21선이 여기 쫓아왔으니까 삭제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당겨 보자고요. 21선이 거의 다 왔네. 자, 다 왔네. 지지하네. 그럼 난 21선 이 부근에서 깨진 요 자리 난 사야겠다. 여기가 맥점인 거죠. 항상 여기가 지금 강한 종목. 그리고 여기가 1차 파동이잖아요. 1차 파동. 그리고 아래 박스권을 뚫었잖아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좋은 관점으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어요. 전고점이 뚫리는 순간 그리고 전고점 뚫리는 순간에서 전고점 타점을 줬죠. 얘가 아래 꼬리 주면서 이게 굉장히 시장이 정석적이었어요. 이 전고점 타점에서 사서 다음날 개파하게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시세를 분할 배도할 수 있었고 조금 남은 물량 가지고 끝까지 볼 수도 있었어요. 끝까지 봤으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기서만 샀어도 2차 파동에서만 샀어도 전고점 이건 다 먹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계속 이 종목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기 5일선 깨지면 계속 반등 줬죠. 이거 너무 강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한번 이게 조정이 나올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그 조정 이게 시세가 바로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 조정을 기다리자. 제가 늘 얘기하는
이 딜라이 조정 때 매매. 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지부진하면서 동방이나 뭐 이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면 얼추 21선 따라오면서 괜찮지 않을까. 항상 쳐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시세 알림 할 수 있어요. 시세 알림. 그러면 알림 조건 추가해갖고 낮게 14,800원 900원으로 할게요. 15,000원으로 할게요. 15,000원. 이제 14,900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감시 중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여기 깨지면은 시세가 알림 와요. 14,900원 깨지면, 그러면 40% 구간이네,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많이는 못 봐드리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뭐 해인도 뭐 그냥 진짜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 분쟁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이거 보세요. 그럼 대원화성이 지금 크게 주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번 시세를 줬었잖아요. 이렇게 시세를 언제 갈 줄 모릅니다. 언제 갈 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 가긴 가죠. 가긴 갔는데, 물론 윗골이 크게 달리고 내려왔지만 항상 욕심 크게 부리지 말고 이렇게 시장에서 30 몇 프로, 30% 가까이 시세 줬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뭐 기아 무슨 뉴스 나왔잖아요. 그 관련으로 해서 친환경 뭐 그쪽으로 해서 뭔가 재료도 엮고 하면서 시세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고요. 모디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대원화성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냥 매수하면 된다. 이런 거는 신규 매수자면은 매수하면 된다. 그럼 어디서 팔아요 하면은 그냥 정고점 어디서 팔아야 하냐면 뭐 이런 구간에서 파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이런 구간에서 항상 분할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지, 이거를 눌렸을 때 다시 잡고, 눌린 구간은 뭐 저기까지 시세 줬다 그러면 다시 눌린 구간 여기 한 이 정도 되겠죠. 다시 눌린 구간은. 그러니까 그렇게 박스권 매매를 해가지고 여기 쌍바닥 지금 다져 3중 바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디텍도 좋아 보이고 삼성하고 테슬라하고 엮어서 어떤 재료를 나올지 모르고 하니까 S&K 이런 미친놈들은 오래 갈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세력이 많이 못 모아서 여기서 또 가는 척하고 지금 막 쭉 밀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간 가요. 이 종목은 이제 슬슬 가시권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부터는 좋다. S&K 뭐 이런 데서 그냥 매수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향 있을 때 크게 간 놈들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 미리미리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렇게 집에 가서 영상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자, 미리미리 이렇게 해놔서, 그러면 어디겠나요 타점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40% 구간보다 지금 전고점 타점이 높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부터 매수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부터. 근데 종목이 좀 더 강하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왜냐면 철강주들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인플레이션 하면서 슈퍼사이클, 원자재 슈퍼사이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동학스텍도 나쁘지 않다고 아니라 지금 산차파동까지 다 나온 상황이라 조금 위험해요. 위험한데 이런 종목은 주로 우리가 딜라상타 매매를 한다 생각 들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좀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디지털 화폐 종목들 많이 보시고요. 심부자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 관점 참고해서 보시고, 뭐 사실 로지시스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에서 그냥 21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돌파했으니까 지지할 거다 뭐 이런 생각.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나면 올려보고 싶은데 애초에 집에 못 들어가요. 집에 거의 못 들어갑니다. 거의 뭐 기러기 아빠죠 거의. 아니면 가면 잠만 자고, 진짜 바로 잠만 자고 거의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카드값도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은 진짜 최하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신산타는 여기까지 하고, 좀 더 공부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시장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또 영상 오래 길게 만들어서 힘들게 됐네요.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